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아이비 학교인 영선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아이비 프로그램의 연구와 실행을 해오고 있는 교사 류효준입니다. 2022년 1월 영선초등학교가 아이비 월드스쿨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비 PYP 초등 교사로서 아이비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아이비의 목표에 맞추어서 민주시민 교육을 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단원을 소개하면서 어떤 민주시민 교육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탐구 단원은요, 지역 입지와 시민의 자질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탐구 단원입니다. 저는 아이비 학교의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수업 사례를 알려드리기 전에 수업을 위해 교과목을 통합하여 단원을 만들었는데요. 그 단원을 이루는 초학문적인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비는 초학문적 주제를 핵심 요소로 두고 있는데요. 초학문적 주제는 바로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탐구하게 되는 과목 간의 경계를 초월한 보편적이고 실제적이며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지역, 민족,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탐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이비 학교에서도 물론 우리 국가 교육과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여러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등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요, 우리 실제 삶을 살아보면은 오늘은 국어의 날이야. 내일은 수학의 날이야. 혹은 아니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국어의 순간이야. 이런 삶의 순간은 없죠. 삶은 여기 밑에 있는 장면처럼 이러한 모든 교과목이 디범벅이 되는, 즉 융합되고 통합된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분절적으로 교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삶에서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 여러 교과목이 통합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삶에서 중요한 이러한 주제들이 무엇일까요? 아이비 학교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초학문적, 학문을 초월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해서 6가지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럼 6가지 초학문적 주제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법,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우리 모두의 지구. 지금 보면요, 조금은 초록적이면서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는 주제들인 것 같아요. 근데 찬찬히 보면요, 이 6가지 주제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 6가지 주제로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탐구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6가지 주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IB에서는 이 6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학생들과 교사가 탐구 단원을 진행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 탐구를 해 나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6가지 주제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의 주제를 들여다보면서 그 주제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IB의 설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초학문적 주제에서는요, 자아 본성, 신념과 가치관, 개인 신체, 정신, 사회, 영적 건강, 그리고 가족, 친구, 문화를 포함한 인간관계, 권리와 책임,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초학문적 주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에서는요, 시공간적 지향성, 개인사, 가정과 여정,
인류의 발견, 탐험 및 이주, 지역, 국제적 시각으로 본 개인과 문명의 관계 및 상관성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서는요, 생각, 감정, 자연, 문화, 신념 및 가치관을 발견하고 표현하려는 방법, 창의력을 반영하고 확장하며 즐기는 방법, 미학적 감상법 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 개의 초학문적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초학문적 주제 밑에 있는 설명을 보니까요. 이 초학문적 주제가 더 이해가 잘 되면서도 이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어떤 과목이랑 관련이 돼 있는데 하면서 떠오르시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번째 초학문적 주제는요.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연계와 자연법칙,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 간의 상호작용, 인간이 과학 원리를 이해, 활용하는 방법, 과학기술 발전이 사회와 환경에 주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학문적 주제는 계속 나오는 설명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과학 교과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공동체의 상관성, 조직의 구조와 기능, 사회적 의사결정, 경제활동이 인류와 환경에 주는 영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초학문적 주제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과 오히려 반대로 새로운 교과목이 떠오르시죠? 네, 인간, 조직, 사회적 의사결정, 경제 이러한 내용은 바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과를 기반으로 탐구 단원을 조직할 수 있고요. 그 사회교과를 기반으로 탐구 단원을 실행할 때 여러 다른 교과목을 통합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초학문적 주제는 우리 모두의 지구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타인 및 타생물과 공유할 때 권리와 책임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와 그 내부 관계 및 공동체 간 관계 기획, 균등, 그리고 평화와 분쟁 해결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학문적 주제 6개를 살펴보았는데요. IB 학교에서는 이 6가지 초학문적 주제를 학년별로 실제로 탐구를 합니다. 하나의 초학문적 주제마다 하나의 탐구 단원을 만듭니다. 그 탐구 단원을 Unit of Inquiry, 줄여서 UOI라고 합니다. 그래서 UOI가 당연히 초학문적 주제가 6개가 있기 때문에 UOI도 6개가 있겠죠. 하나의 초학문적 주제마다 하나의 탐구 단원을 만들어서 6개의 탐구 단원을 각 학년마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런 탐구를 진행하다 보면은 졸업할 때는 36개의 탐구 단원을 실행해 보게 되겠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탐구에 대해서, 탐구 수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참여를 하게 되고 주도성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습에서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서 탐구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하나의 초학문적 주제마다 6번의 탐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초학문적 주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겠죠. 그래서 학교에 가면요, IB 학교에서는 이 탐구 단원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IB 학교인 영선초에서는 어떻게 탐구가 이루어져 있구나, 1학년에서는 어떤 탐구들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5학년 담임교사로서 탐구 단원을 설계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실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예시는 여기 있는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초학문적 주제에 따라서 설정한 탐구 단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에서는 시공간적 지향성, 개인사, 가정과 여정, 인류의 발견, 탐험 및 이주,
지역 국제적 시각으로 본 개인과 문명의 관계 및 상관성이라는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 미리 살펴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구성한 이 탐구 단원도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창문적 주제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개인에서부터 인류에까지 인간들이 살아온 공간과 시간에 대해 탐구하는 창문적 주제인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죠. 네,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과 탐구하게 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5학년에서는 사회 내용에서 국토와 우리 생활이라는 대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5학년 사회과 이제 1학기 교과서 혹은 지도서를 펼쳐보면요, 국토와 우리 생활이 있는데요. 그 대단원 아래에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우리 국토의 인문환경. 네, 저는 그 중에서 우리 국토의 인문환경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두 가지 성취 기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및 구조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도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변화와 교통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다. 네, 이 두 개의 성취 기준을 찬찬히 뜯어보니까요, 모든 것이 사실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 그러한 현상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도시로 인구가 계속 이동하고 있죠. 그러한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의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의 여러 설명 중에 인류의 발견, 탐험 및 이주라는 설명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탐구 단원을 만들 건데 그 안에 인류의 발견, 탐험 및 이주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과 탐구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요. 그것을 탐구할 수 있는 단원으로는 5학년 1학기 사회, 국토와 우리 생활,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에 집중해보자. 그러면은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의 이동을 살필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경량성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였습니다. 초학문적 주제와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이렇게 IB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초학문적 주제에 맞춰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매칭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추출했습니다. 학생들과 수업들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중요한 개념을 인식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 용어들은 인구, 이동,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개념을 추출하고 나서 그러면 아이들과 이 세 개의 개념 단어를 나중에 추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단어들을 통해서 어떠한 문장, 그러니까 학습이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문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센트럴 아이디어라는 중심 아이디어를 설정했는데요. 이 중심 아이디어는 이 탐구 단원을 다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구성하는 깨달음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앞에 나오는 인구, 이동,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설정한 문장은 사람들은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하고 이동은 환경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입니다. 어떤가요? 선생님들, 이 문장을 보니까 어떤 학습이 전개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대략 예상할 수 있나요? 네,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장을 만든 이유는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입지가 좋은 곳에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 옛날 조상님들의 최고의 입지는
배산임수로 설명할 수 있죠. 네,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흘러서 우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보호하기도 좋고, 산에 있는 여러한 자연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거나 혹은 물에 있는 수중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최고로 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날에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촌락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주가 드물죠. 네,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더 많은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단순한 환경이 아닌 이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 살고자 하는 그 지역에서는 어떤 환경이 들어있고 그 환경에서 고려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현상은 어떻게 우리 환경과 삶을 변화시키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애들에게 그것을 탐구하게 하고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러한 단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탐구 단원을 설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과의 국토와 우리 생활 그 단원과 내용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근데 그 단원만으로는 깊이 있는 탐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여기에서 인류의 발견, 탐험 및 이주를 탐구하기 위해서 사회 내용뿐만 아니라 또 통합할 수 있는 또 다른 교과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살펴보면서 국어와 미술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어 안에 있는 독서 단원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읽어볼 거예요. 제가 마침 우리 국토와 우리 생활이라는 단원과 어울리는, 즉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폐교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을 한 개 발견했습니다. 그 문학 작품을 읽고 그리고 감상하면서 그 문학 작품 안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을 국어 교과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 이동에 대해서 경향성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또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글쓰기도 가져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또 미술 교과를 가져왔는데요. 미술 교과를 통해서 우리 미래의 우리 도시 혹은 지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지금 우리 지역을 이루는 건축물처럼 건축물을 포함해서 함께 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5단원 미래를 여는 아이디어 발상, 12단원 단단한 건축 이야기 단원을 같이 통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단원이 어떻게 통합되었는지만 봐도 이 탐구 단원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네, 이러한 탐구 단원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교과 성취 기준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만약에 조금 깊이 있게 읽고 싶다고 하시면 정지하셔서 이 탐구 단원 안에 어떠한 성취 기준이 있는지 읽어보시가 이러한 내용을 탐구 수업에 담겨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단원을 구성해서 초학문적 주제를 기반으로 한 탐구 단원을 완성하였는데요. 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초학문적 주제는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중에서도 인류의 발견, 탐험 및 이주입니다. 이러한 탐구 단원, 초학문적 주제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아이들과 구성해 가고 싶은 중심 아이디어는요. 사람들은 환경을 고려하고 이동하고 그 이동은 환경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입니다. 이러한 중심 아이디어를 구성해가고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요 개념을 설정했는데요. 이것은 수업과 단원을 바라보는 탐구의 눈입니다. 우리는 변화, 인과관계, 연결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하나하나의
탐구 주제 목록을 설정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탐구를 진행해 나가는 소주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인구의 분포와 구성이라는 탐구 주제 목록을 설정하였습니다. 인구의 분포와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위에 변화라는 렌즈로 이 주제 목록을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 이동의 이유인데요. 인구 이동의 이유를 살피는 이 작은 소주제에서는 위에 있는 인과관계, 왜 인구가 이동하지? 라는 인과관계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탐구 주제를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탐구 단어는요, 주제 목록은요, 인구 이동의 영향인데요. 이것은 인구 이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결성이라는 탐구 렌즈를 매칭해서 이렇게 탐구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탐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학습적인 주요 개념 용어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이동, 환경이라는 중요한 개념뿐만 아니라 분포, 구성, 요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진행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조사와 사고를 많이 해 나가면서 조사 기능과 사고 기능을 사용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탐구하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사고하는 사람으로 길러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선초등학교에서 IB 교사로서 이렇게 어떠한 탐구 단원을 설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렇게 설계한 탐구 단원을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는지 소개하는 영상으로 두 번째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